자, 이제 투자 전략은 어떤 것이 있냐면 제가 순서는 조금 바꿔놨어요. 네, 책에 있는 내용하고 순서 조금 바꿔놨는데 전체적인 내용은 다 똑같습니다. 우리가 부동산에 투자를 할 때는 고려해야 될 여러 가지 요소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전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가장 중요한 게 임대가 잘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임대 잘 나갈 수 있는 부동산을 사는 게 제일 좋은데 임대 잘 나갈 수 있는 부동산이 잘 뭔지 모르고 만약에 샀거나 아니면 그렇지 않다고 했을 때는 임차인을 바꾸는 것도 방법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임차인으로 예를 들자면은 임차인들이 제가 지난번에 언뜻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 어떤 지역에 가서 임차인들이 막 그 지역에 다니는 공장 사람들만 있었던 것을 그 맞은편에 있는 대기업의 임직원들로 싹 좀 고급 전략을 펴서 바꾼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수익률이 높아지는 그런 경우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여기서 보면은 이제 좀 낡은 걸 사서 모양을 살짝 바꿔가지고 리노베이션을 해서 가치 상승이 일어나게끔 하면서 되는 투자, 이게 지금 이 내용하고 이 내용하고를 두 개를 겹친 거죠. 분문별 투자라고 한다고 그런다면은, 예컨대 이제 경제학적인 인구 통계학적 이런 것들을 다 살펴본 다음에 어디서 수익률이 많이 날 것인가. 요즘 앱들이 좋은 게 많이 나왔어요. 제가 보니까. 앱들이. 저도 이제 요즘에 그 스마트폰에 상당히 많은 앱들이 많이 깔려 있는데, 예컨대 투자 수익률이 몇 % 나오는지 이런 것까지 계산해 주는 것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특히 제가 많이 보는 것은 뭐냐면은 그 상권 정보 시스템에 들어가 보면은 어느 한 지점을 딱 선택을 해 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상권 정보 시스템을 여러분 한번 해 보세요. 전 그거 다른 지역에서 그 강의도 하고 있고 그런데 거기에다가 한 지점을 선택을 해서 어떤 가게가 됐든 아니면 부동산 임대업으로 설정을 하든 업종을 구체적으로 설정을 하고 난 다음에 딱 얘를 분석하기를 누르면 그 해당 지역에 그거는 이제 점을 찍어 가지고 이 지역을 뭐 200m 권역, 500m 권역, 최대가 이제 1.5km까지 이렇게 권역으로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원 안에 들어있는 인구가 몇 명인가? 30대, 40대 연령별 인구, 그 사람들 소득,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의 소비 성향까지 다 나와요. 매우 놀랍습니다. 그 알고리즘을 어떻게 국가에서 만든 건데 어떻게 개발했냐면은 유동인구를 계산할 때는 그 지역을 지나다니는 SK텔레콤 이 문자 보내고 이러는 거 전파가 잡히잖아요. 몇 명이 보낸다 이걸로 잡는답니다. 곱하기 해가지고 인구수 딱 하면은 거의 정확하게 나오는 거야. 두 번째는 그 지역에서 소득이 많이 일어난다. 어느 지점이 뭐 얼마 팔린다 그러면은 카드사 빅3 세 개사 딱 매출만 딱 잡으면은 20대가 돈 쓰는지 30대가 돈 쓰는지 설렁탕 먹는지 부대찌개 먹는지 다 알게 되는 거예요. 국가는 이 자료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빅데이터를. 그거를 상권정보 시스템에다가 집어넣은 거예요. 집어넣고 이 지역은 부대찌개 먹는 사람이 몇 명, 감자탕 먹는 사람이 몇 명, 이거를 분석을 하는 거예요. 다. 그리고 사업자 신고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내가 정한 범위 내에 띡 누르면 다 나와. 통닭집이 몇 개, 뭐가 몇 개, 이게 싹 나온다고. 그래서 내가 원하는 지역을 동그랗게 권역을 길쭉하게 설정을 하잖아요. 그럼 이쪽 골목으로 하는 게 나을까? 이쪽 골목. 예를 들자면 이렇게 가로구역이 있는데 여기다 가게를 차려야 될지 여기다 차려야 될지 잘 모를 때 했더니 유동인구가 싹 나와. 이쪽에 몇 명, 이쪽에 몇 명. 상당히 소름 끼칩니다. 너무 디테일하게 잘 돼 있어서 여러분 몇 시간 걸리더라도 사용법에 있는 거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한 번씩 다 해보라고 권장드리고 싶어요. 부동산 투자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지역으로 제가 가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첫 번째는 인구가 늘어나는 지역, 두 번째는 사람이 많이 다니는 지역, 세 번째는 첫 번째 인구가 늘어나는 지역, 두 번째 사람이 많이 지나다니는 지역, 세 번째는 교통시설이 집중되어 있는 지역이 좋습니다. 이 세 가지는 상당히 변하지 않아요. 그런 상태에서 뭐까지 되면 뭐 무슨 금리까지 내려가고 이러면은 무조건 상당히 선택하기 좋은 내용들이죠. 여기서 보면 지금 나오고 있는 어쩌고 떠들고 있는데 결국 인구 통계학적으로 사람이 몰릴 수 있는 곳으로 가라 이런 내용이잖아요. 제가 지난번에 언뜻 말씀드렸습니다. 도시지역은 도시지역인데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었거나 밀집이 예상되는 지역이 도시지역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는데 인구만 잔뜩 있는 데를 뭐를 볼 것이냐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었어요. 그죠? 그것도 무슨 뜻이냐면은 인구만 잔뜩 있었을 경우에는 인구 통계학적인
그런 외풍을 많이 타게 되는 거죠. 젊은 층이 많이 몰려왔다가 썰물처럼 빠져나갈 수도 있는 거고, 노인층이 잔뜩 모여있다가 동네 전체가 다 노인층으로 바뀔 수도 있는 경우, 일본에 가면 많이 봅니다, 그거를. 일본이 우리나라에 어떻게 보면 그런 인구 통제학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바로미터예요. 어떻게 보면 노령화가 우리나라가 더 빨리 되고 있죠. 투자 전략은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 이런 방법도 있다라고 제시하는 거예요. 시장에서 어디에다 주목을 하더라? 주택에 주목을 해. 아이, 그럼 난 토지로 가야지. 이거 반대로 투자하는 방법입니다. 시장에서 사람들이 관심이 어디에 꽂혀 있을 때, 주택으로 꽂혀 있을 때 나는 어느 쪽으로 상가나 아니면은 뭐 토지 쪽으로 가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가치 투자라고 하는 건 뭐냐면,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광풍처럼 휩쓸고 지나가서 어느 지역을 지나갔는데 사람들에서 소외받는 부동산들이 딱 나타나게 됩니다. 그건 뭐냐면 주로 좀 이렇게 말해도 되나 모르겠는데, 꼬마 빌딩 중에서도 이미 한 30년 정도 지나고 난 다음에 경쟁적 유용성을 거의 다 해가는, 그러니까 새에 놓으면 뭐 무슨 요즘 집수리 전문점이나 뭐 무슨 뭐 보일러 이런 거 수리하는 전문점 막 이상하게 공구나 잔뜩 쌓아놓고 문 걸어 잠그고 바깥에 나가서 하루 종일 이틀이나 3일 무저럴까 말까 한 그런 걸로나 임대를 나가면 나갔지, 아니면 차라리 임대가 잘 안 나가는 그런 데들이 있어요. 살짝 후미져가지고 아마 다녀보시면 제 얘기가 뭔지 알 겁니다. 아, 저런 데겠구나 이런 느낌이 오실 거예요. 그런 건물들만 집중적으로 매집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러겠습니까? 그게 사실은 거의 뭐밖에 못 받는다고? 땅값밖에 못 받는 거야. 그러니까 들어가가지고 그거를 리노베이션을 하는 거죠. 때려 부숴가지고 다시 지었을 때 수익률이 상당히 커요. 요즘 자기가 건축까지 다 해서 건축 과정 동안 리스크만 없으면은 그런 것들이 오히려 수익률이 훨씬 더 큽니다. 그래서 건물이 있어서 더 오히려 이익이 되는 경우가 있는 반면에 건물을 가지고 있지만 땅값밖에 못 받는 그런 건물도 많이 있다. 이게 이제 가치 투자의 그런 핵심이 되겠습니다. 규모의 뭐 다른 전략이라고 한다면은 내가 자본 규모가 있으면은 조금 더 큰 거를 선호하고 뭐 이런 쪽의 다양한 내용인데 교재를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임차인들을 포커스에다 두고서 하는 사람들은 예컨대 임차인 리스트, 이거는 또 요즘에 마케팅 회사도 생겼습니다. 임차인들 관리 잘 해주는 마케팅 회사들. 요즘에는 그 PMC들이나 AMC들이 이쪽에 임차인들 리스트를 가지고 있는 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쪽 관련된 사람들하고, 부동산 어차피 뭘 맡겨야 돼요? 자산 관리를 맡겨야 된다고 그런다면은 임차 서비스 잘하는 그런 데들이 있어요. 갑자기 이름은 내가 까먹었는데, 일본에 있는 모 회사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관리하는 부동산에서 실직을 해가지고 집세를 못 내면 그 사람을 자기네 회사의 직원으로 채용을 해서 씁니다. 당신 취업 안 돼서 집세 못 내는 거지? 그럼 우리 회사에 와서 일해. 그럼 다른 집 다니면서 청소도 해주고 고장난 데 있으면 고쳐주고 이런 일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회사의 직원은 전부 그런 사람들이 됩니다. 그러니 다른 회사에다 맡기는 것보다 이 회사에다가 관리를 맡기면 부동산 수익률이 훨씬 올라갈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임대료 로스가 없으니까, 떼어먹고 도망가는 사람이 없으니까 높을 거 아니에요. 집주인들이 이 관리회사에 줄을 서 있는 거야, 이제는 거꾸로. 몇 년, 한 5년 이렇게 하니까 그 뒤에 집주인들이 건물을 지으면 이 회사에다가 우리 회사 관리 좀 맡아주십시오. 쭈삣쭈삣, 바빠서 못하겠는데요. 이런 상황이 된다는 거지. 되게 의미가 있는 아이디어가 아주 대단한 그런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개발은 지난 시간에 설명을 했지만, 건축을 해서 자기가 처음부터 건물을 지을 때부터 컨셉을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난 여자만 받겠다. 아니면 예술가들만 받겠다. 개 가진 사람들만 받겠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왜? 처음에 요즘에 그런 거 많아졌어요. 요즘 무슨 옛날에 기러기 아빠 있듯이 괭이 갈매기족이라는 것도 있고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개성들이 점점 강해지고 있죠. 근데 사실 우리 집은 골드미스만 들어오세요. 골드미스 전용 예를 들자면 타운입니다 했을 때 제가 봤을 때는 우리나라에 좀 낯설어서 그렇지 그 임대 잘 나갑니다. 오히려 10만 원 더 받아도 골드미스들 입장에서는 관련된 서비스하고 연계성만 정확히 잘 갖추고 컨셉만 잘 갖추면
나 같으면 10만 원 더 내고 그런 집 가서 살아. 모르겠습니다. 제 생각입니다. 이거는. 그런 사람들의 선택이 점점 늘어날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개발의 컨셉이 된다. 이런 내용들이죠.